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너무나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몸 건강, 그 다음에 정신 건강,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돈, 그죠?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 이 다섯 가지만 우리가 잘 조화롭게 하면 노후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제 귀에 딱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 부분을 한번 공유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몸 건강, 신체 건강이죠? 신체만 건강하면 되겠어요? 정신 건강. 그죠? 머리도 건강해야 돼. 그죠? 조금만 인지가 잘못돼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경제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 취미 생활이든, 일이든, 돈을 버는 일이든, 뭔가 여가 활동을 있든, 이런 일이다. 이 다섯 가지만 잘 우리가, 이게 화합을, 그죠? 조화롭게 이루어가면은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에 아는 대표님 사무실에 잠깐 일이 있어서 들렸어요. 근데 이제 책꽂이에 빼곡하게 꽂아 있는 책을 보다 보니까 기다리면서 제 직원이 그 회장님실에 이제 안내해서 그 기다리면서 책꽂이에 빼곡하게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책이 있나 하고 이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음, 도전을 하지 않으면 그죠? 도전을 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 실패도 없다. 그게 저의 눈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죠? 알고 있는 말이지만, 저의 스타일은 뭐라 해서 할까 말까 망설이기보다는 그냥 저는 지르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잘 된 케이스도 있지만, 그죠? 좀 안 된 케이스도.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근에도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 저는 거짓말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또 제가, 그러면서 또 사회를 배워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측근이 몇 년간 저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걸 이제 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몇 년간의, 이제 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근육이 붙은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냥 허탈하게, 웃는 정도?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클래스가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몸 건강, 정신 건강,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일, 취미, 여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어요? 내가 지금 두 가지, 이 다섯 가지와 도전을 하지만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때요? 도전을 하셨잖아요. 그죠? 동원대에다가 발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발을 올렸으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학기 초에는 부대끼고 힘들었지만 어때요? 이제는 조금 숨고르기 작전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조금 숨을 고르면서 학기 말 고사를 이제 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은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성인 학습자반이기 때문에 오픈북이야. 내가 미리미리 중간고사나 이제 기말고사를 이렇게 뭐가 나올 거라고 내면 정리해서 옮겨 적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오픈북이라도 저는 박사과정 첫 학기 뭐냐면 정신건강론에 오픈북이래요. 시험이 한 20문제였어요. 박사과정에서. 그래서 20문제인데 책이 한 권이잖아요. 그죠? 어디서 나올지 오픈북이라서 그러니까 서로 우리 선배들이 저는 이제 1학차 때
오픈북에서 아 좋다 했는데 그때 사학차 선배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사학차 선배들도 쩔쩔매더라고요.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의 축복은 뭐예요? 정해졌잖아요. 미리 뭐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줬잖아요. 그것만 적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의 도전한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나 잘하셨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자, 도전을 하지 않으면 뭐도 없다.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다. 저는 선생님들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반 선생님들이 나중에는 아 교수님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축하해 주세요. 아니면은 개원식 하는데 와주세요 하면 엄청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마 2년 후에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전해오지 않겠어요? 선생님들 뭔가 센터를 열 때 연락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뭐를 했어요? 10장 행동주의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이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행동은 어떻게 돼서 그냥이 됩니까? 그냥 아니라고 그랬죠?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미리 학습이 되어 있거나 학습에 의해서 수정된다는 기본 전제, 그러니까 미리 학습이 되어 있거나 학습에 의해서 수정된다는 기본 전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행동주의 이론을 뭐라고 불렀죠?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해요. 학습 이론이라고도 부른다. 그죠? 그래서 행동주의는 뭐다?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미국의 성향에 부합해서 1930년에서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부터 막강한 영향력으로 전성기를 이뤘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뭐다? 학습이 되어 있거나 학습에 의해서 우리가 이 행동을 내가 만약에 막 천방지축이야. 근데 어떠한 학습에 의해서 내가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정숙해지고 좀 더 인자한 모습을 갖추게 되고 이건 어떻게 되겠어? 천방지축이었던 최호정이 이런 학습에 의해서 이게 내 행동이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 이론을 다시 한번 뭐라고 부른다? 학습 이론. 이제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고전적 조건하에서 파블로프, 그죠? 파블로프가 있었고요. 고전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고정적 조건하에는 조건 반응의 습득, 그 다음에 속어, 자발적 회복, 그 다음에 자극 일반화와 변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차적 조건 현서, 일상생활과 고전적 조건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정적 조건화에 파블로프가 있었다면 조작적 조건화에는 누가 있었어요? 스키너. 조작된 행동, 그죠? 만들어지는 행동. 고전적 조건화는 파블로프. 그 다음에 조작적 스키너는 조건화는 스키너, 그죠? 이 스키너가 있었습니다. 저 스키너는 조형, 그죠? 조형. 그 다음에 속어와 자발적 회복을 들었고, 또 뭐야? 미신적 행동은, 그죠? 미신적 행동은 뭐야? 행동을 할 때 강화와, 인파워먼트, 강화와 반응이 우연히 연관되어서 형성된 거다. 미신적 행동은 뭐다? 내가 뭔가의 행동을 할 때 강화와 반응이 우연히 연관되어서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강화와 강화물, 그죠? 그래서 이 강화물은 뭐야, 지금? 이 강화는 뭐라 그랬습니까? 반응에 이어서 주어지는 자극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강화는 뭐예요? 어떤 반응에 의해서 주어지는 자극,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나한테, 호정아, 너는, 나한테 뭐뭐뭐 해 하고 자극을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을 일어나겠죠. 그죠? 이 자극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반응의 빈도가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한다. 그래서 강화에는 긍정적 강화, 그 다음에 부정적 강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적 강화물, 그죠? 강화물에는 1차적 강화물과 2차적 강화물이 있었죠. 그죠? 1차적 강화물은 뭐였었어요? 그죠? 아무런 학습까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선천적 강화 기능으로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죠? 선천적인 기능, 어떤 학습을 거치지, 1차적 강화물은 선천적인 기능, 그죠? 어떤 아무런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선천적 강화 기능으로 욕구를 만족시킨다. 그래서 어떻게 돼? 뭐 인간의 경우에는 뭐가 있다? 음식이나 물이나 성, 그죠? 수면, 온도. 이건 1차적 강화물. 2차적 강화물은 또 뭐예요? 학습된 강화물. 그러니까 1차적 강화물은 학습되지 않은 강화물. 2차적 강화물은 뭐다? 학습된 강화물. 기억나시죠? 다? 아마 안 날 거야, 선생님들. 그래서 학습된 강화물은 칭찬이나 인정, 성적, 지위, 자격증. 그죠? 1차적 강화물과 2차 스키너의 2차적 강화물이 이렇게 있었고, 그럼 일반화된 강화물은 뭐예요? 돈이나 지위나 권력, 명예. 이걸 뭐야? 일반적인 강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화물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에서 강화. 그죠? 이 강화에는 1차적 강화물과 2차적 강화물이 있는데, 다시 한번 1차적 강화물은 학습되지 않은 거, 2차적 강화물은 학습되는 거, 그죠? 학습된 거, 내가 칭찬을 누군가에 베푸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자격증 거, 이런 공부, 인성, 이런 게 이제 2차적 강화물이고, 일반적 강화물은 돈이나 명예나 지위와 권력, 이런 이제 일반적 강화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강화, 지연, 처벌의 유형 있었고, 또 하나 알아둘 걸, 이제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습 이론에 또 누가 있었어요? 그죠? 파블로프, 지금, 고전적 조건의 파블로프, 조작적 조건의 스키너,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론에 반두라가 있었습니다. 반두라, 사회학습. 사회학습 이론은 뭐라고 그랬어? 사람의 행동은 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주어진 환경, 그죠? 사회학습은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의 행동은 뭐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주어진 상황을 관찰하고 나서 그것을 따라하는 모방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모방을 통해서 획득되는 게 사회학습 이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 인지구조 등을 중시하는 것 외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제시된 모델이나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 등의 여러 환경을 우리가 학습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1원, 그죠? 그래서 이제 반두라,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모방. 그죠? 아까 사회학습 이론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은 뭐예요? 어? 자기 효능감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나는 잘해낼 수 있다는 나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을 뭐라고 그런다? 자기 효능감이다. 다시 한번. 자기 효능감은 뭐예요? 지금 나라는 최우정은, 예를 들어서, 김재열 센터장님이 나한테 뭔가를 일을 주어줬어요. 그러면은, 저 교수님 저 이거 못해요. 라는 거보다는, 나는 할 수 있어.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잘해낼 수 있어. 아싸! 하고 해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자기 효능감. 자, 여러분, 그럼 선생님들 지금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이 명칭은 이제 확실히 할 수 있죠. 내가 뭔가를 주어졌을 때 확실히 내가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믿음 이걸 갖다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자기 규제는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자기 존중감은 뭐야? 자기 존중감 아시죠? 자기 효능감을 틀려요.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은 용어는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틀립니다. 자기 존중감은 자기 가치, 내 가치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거, 내 가치에 대한 판단 관련된 거예요. 그다음 자기 규제는 내가 인간의 독특한 자기 행동을 스스로 감독하고, 그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를 자기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보면은 뭐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학습 이론과, 그죠? 사회학습 이론과 있어서 지금 이 평가에는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인지가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어떻게 행동주의자들에서 비판을 받았고, 정신역동 이론에 비해서
인간 행동을 잘 예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순한 행동은 신속하고 쉽게, 그죠? 사회학습 이론에서 단순한 행동은 신속하고 쉽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복잡한, 그죠? 복잡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행동은 어떻게 학습을 한계가 있다는 거야. 나 단순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A라는 값으니까 내가 모방할 수 있는데 너무 심오하고 너무 힘든 걸 어떻게 모방할 수 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모두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학습과 관련된 인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파블로프, 그 다음에 스키너, 그 다음에 반두라 이 세 분의 학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거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이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사회학습 이론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방과 자기 효능감을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기억 이제 이 정도만, 10장에서는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인본주의의 개요,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이론에는 누가 있다? 로저스가 있고요. 인간 중심 이론에는 로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욕구 유계 이론, 메슬로우. 이 메슬로우 학자도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메슬로우 학자의 욕구 유계 이론도 촘촘하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본주의 개요. 자, 인본주의 하면은, 자, 교과서 이제 준비됐죠? 291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성장, 변화에 대한 접근법. 따라서 정신역동학파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그죠? 무의식, 의식, 전의식, 그죠?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본능적인 개념과 행동주의 실험에 대한 환경 결정론도 거부하면서 등장했다. 자, 인본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성장과 변화. 우리 인간의 성장 변화. 그러니까 성장 변화. 성장하면서 이 갑순이, 그죠? 갑순이, 갑돌이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몸만 성장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게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접근법으로 정신역동학파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본능적인 개념과 행동주의 실험에 대한 환경 결정론도 거부하면서 등장한 게 인본주의. 자, 인본주의 하면 성장 변화라는 이 두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본주의에서는 사랑, 의미, 가치, 자아실현, 선택, 창조성과 같은 인간의 자아실현의 경향성과 긍정적인 측면에 준다. 사랑. 저는 참 이 사랑합니다라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야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오빠 사랑해, 언니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사랑.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치매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하는 게 고감사로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인본주의에서는 사랑, 의미, 가치, 자아실현, 그 다음에 선택, 창조성과 같은 인간의 자아실현의 경향성과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 인간은 누구나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그저 인간의 자아실현의 경향성 긍정 초점을 둔 이 이론에서 인간은 누구나 잠재력, 그죠? 누구나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 선생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뭐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선생님들은. 지금
각자 자기의 일하는 현장에서 자기의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저께인가 저기 뭐야 뉴스를 언뜻 들으니까 이제 노인 인구가 몇 살로 결정이 됐나 했더니 아마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하면서 들었거든요. 70세로 조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1981년 노인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인 인구를 65세에서 5살 위 해가지고 70세로 정해졌다는 거죠. 아, 나는 이제 65세가 되면 얼마 안 남아서 노노케어가 아니라 기초연금 받으니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럼 70세로 하면 앞으로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 그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동원대에 다니면서 내가 뭔가 내 안에 무슨 잠재력이 있다는 걸 깨워야 돼요. 아셨죠? 선생님들이 지금 이 사회복지 공부하러 오신 게 고시 공부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에다가 내 이력서 뭐 대기업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 사회복지 현장에 가기 위해서 지금 거쳐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여기 동원대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 또한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 즉 개인 안에 이미 다 존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현시키는 것을 심리 치료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미 다 존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현시키는 것을 심리 치료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사랑, 의미, 가치, 자아실현, 선택, 참소 같은 인간의 자아실현, 그리고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접근법, 그리고 인간 안에는 누구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그것을 다 그 개인 안에 존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현시키는 것을 심리치료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인본주의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겠죠? 인본주의 이론. 다시 얘기해요. 내 안에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걸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걸 목표로 하는 건 뭐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냥 성장합니까? 내 안에 잠재를 끄집어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내 안에 자아 실현이 되고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그죠? 만나는 관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진술성이나 일치성, 정확한 공감적 이해 및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지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봅시다. 교과서의 292쪽은 제3의 세력인 인본주의는 실존적인 철학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의 발달에 기한 주요 인물 중에서 로저스, 인본주의의 주요 공헌을 한 사람 누구예요? 로저스가 나오네. 인간 중심 이론. 그래서 이 로저스는 인간 중심적 접근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접근 방법은 뭐래? 모든 인간은 어떻다? 긍정적 반응으로 성장하고자 하고 어떤 저기 뭐야 경향성,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성과 자기 결정, 자아 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이제 이와 함께 메슬로우 역시 인간을 자아 실현을 위한 노력하는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는 누구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로저스의 인간중심 이론, 욕구유계 이론에 메슬로우가 나온다는 거, 인본주의 이론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간중심 이론, 로저스의 인간중심 접근은 1940년대부터 상담 및 심리치료의 주요한 추세에 도전하면서 탄생이 됐대요. 로저스의 인간중심 접근은 언제부터? 1940년대부터 상담, 심리치료의 주요한 추세에 도전하면서 탄생이 되었다. 따라서 이 로저스는 인간의
기본적 동기로서, 그죠? 로저스는 인간의 기본적 동기로서 실현화 경향성을 가정하였습니다. 가정했어요. 인간의 기본적, 뭔가를 실현한다는 건 성향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킬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잠재력이 내재되었다. 그죠? 성격을 변화하고 향상시킬 능력이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제안한 게 로저스란 말이에요. 따라서 로저스의 성격 이론은 모든 개인들이 겪는 독특하고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한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에서 이 성격 이론 모든 그죠? 누구나 지금 우리 선생님들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어때요? 지금 개인적으로 다 선생님들만의 저도 겪고요. 최근에도 지금 이러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들이 겪는 독특하고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다 자신들이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성장이 있을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2019년 여기 센터를 오픈하면서부터 이 안에서 저는 많은 것을 저는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아는 언니를 만났어요. 작년에 저희 행사할 때 30만 원을 이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만날 시간이 늘 서로 안 맞아서 어제 잠깐 차를 마시면서 그 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호정아, 이제는 그 안에서만 갇혀 있지 말고 좀 더 넓은 세계로 나와라. 시야를 넓혀라. 라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이 안에 있으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겪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결정적인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의 경험에서 겪는 거에서 사건에서 아무것도 겪지 않았으면은 내가 사람 보는 안목도 앞으로 더 키워야 되겠지만 이게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가 하는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최근에 제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로저스의 성격 이론은 뭐라서 로저의 성격 모든 개인들이 겪는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로저의 성격 이론 모든 누구나 everybody 겪는 독특하고 그죠? 지금 저도 최근에 겪었습니다. 독특하고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한다. 선생님들 객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선생님들 각자 경험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 있어서 이 행동이라는 거는 자신이 지각되는 장에서 경험하는 그죠? 이 내가 느끼고 보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필드에서 이 장이라는 것만 지각된 필드예요, 지금. 이 필드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인간의 전형적인 목표 지향적인 경향성의 시도다. 자, 인간 중심주의에 있어서 행동은 어떻다? 자신이 지각되는 장에서 필드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인간의 전형적인 목표 지향적인 경향성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저스의 생애와 사상을 한번 봅시다. 로저스의 생애와 사상. 로저스는 1902년 일리노이주에 있는
오크파크에서 태어났대. 1902년. 그죠? 로저스는, 그죠? 인간 중심 이론의, 성격 이론에 있어서 로저스는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변화와 성장,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이 성격 이론의 로저스는 어린 시절에 친구가 없어서 고등학교까지는 혼자서 책 보고 사색하고, 그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외골수일 것 같아. 혼자서 사색하고 혼자서 책만 보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행동주의 이론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한다고 그랬죠. 사회학습 이론에 있어서. 근데 이 로저스는 어린 시절부터 내 옆에 친구가 없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독서와 사색으로 보냈다는 거죠. 네, 1919년에 위스콘신 대학교에 입학한 후 3학년 때 그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 기독학생 연합회에 12명의 미국 학생 중 한 명으로 참가한 게 이게 계기가 된 거야, 지금.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뭔가가 이제 머리에 딱 번개가 치는 거죠. 어? 그래서 로저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관을 보다 폭넓게 자유롭게 다시 결정하는 계기였습니다. 자, 그럼 저의 경험을 비췄을 때 제가 최근에 저만 모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어요. 나만. 근데 알게 됐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나를 더 단련을 시키고 외모에도 더 신경을 쓰고 이제는 아줌마 같은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고양시에서 최우정을 드러내는 저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이 안에서 내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녹화 뜨고 사람들 오면 만나고 근데 이 최근에 작금의 그 최근의 일로 인해서 나도 이제 내 틀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즉 선생님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내 얼굴 약간 조금 좀 슬림해지지 않아요? 조금. 왜? 제가 이제 운동을 돈 들이지 않고 집에 있는 러닝머신을 1시간씩 하고 있어요. 물론 보대껴요. 1시간씩 걷기 운동을 좀 하려니까 몸은 보대끼더라고요. 그런데 참아내려고요. 왜? 나라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로저스도 자신의 혼자 대학교 3학년까지 혼자서만 생활하고 혼자서만 사색하고 그랬던 사람이 1919년에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 기독학생연합회 12명 학생 중에 한 명으로서 거기에 참가함으로써 내 인생이 달라진 거야. 그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로저스도 그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잠자고 있는 세포를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후뚜루마뚜루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가다 보면 뭔가 하나라도 귀에 얻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회생활 안 해가지고 늘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겪는 게 저라고요. 주변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인폼이 없는데, 자, 그래서 로저스도 이제는 인성관을 다시 한번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 따라서 1940년 12월에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상담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처음 발표한 논문에서 어디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대요. 그게 뭐냐? 상담과 심리치료. 그죠? 사이코테라피, 카운셀링. 1945년, 57년까지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및 상담소장의 일을 맡는 동안에
내담자, 클라이언트. 내담자가 뭐야? 클라이언트죠? 내담자 중심 치료를 출판을 했습니다. 내가 상담소장으로서 심리학 교수로서 어, 지금 내담자를 많은 내담자를 상담을 하게 되면서 이 내담자 중심 치료를 출판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56년, 1972년에 미국 심리학회 우수 과학 공로상과 우수 공로자상을 각각 수행했대. 56년과 1972년에. 그래서 로저스는 인간의 잠재력에 접근하는 그죠? 인간의 잠재력에 접근하는 심리요법 그죠? 내 안의 잠재력에 접근하는 심리요법과 상담요법을 고안해서 실행한 성격 연구 이론 그러니까 성격 이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달란트를 끄집어내서 그죠? 어떤 주관적인 자아 실현, 내 주관적인 경험 그래서 상담요법을 고안하여 지금 성격 연구의 혁신의 선구자이며 첫 만남 운동을 그죠? 개척자로서 활동하다가 어이구 오래 사셨나? 1987년에 그죠? 그러니까 한 87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저스 하면 어떻다? 인간 중심에 있어서 행동은 자신이 경험하는 필드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핵심 인간 중심주의에 있어서 이 행동이라는 거는 액티비티, 행동은 자신이 지각되는 그 필드에서 내가 모든 게 돌아가는 경험하는,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려는 전형적인 목표 지향적인 경향성의 시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로저스는 성격 중심 이론에 있어서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시자로서 공감적인 삶, 실험적인 연구 등, 와, 200편이 넘는 많은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관은 어떠냐? 로저스는 인간관이 어떠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저스는 인간은 뭐예요, 지금? 인간은 미리 정해진 성격의 패턴은 없다. 미리 정해진, 그죠? 우리는 성장하면서 변화한다 그랬잖아, 인본주의에 있어서. 그죠?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의 경험에 따라서. 자, 여기가 참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로저스는 인간은 미리 정해진 성격의 패턴은 없다.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작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필드에서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내 개인의 성격은 달라진다.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의 경험에 따라서 각 개인의 성격은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험, 필드에서 지각하는 모든 개인적인 욕구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늘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사람들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만났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늘 자기 자랑만 하고 말이 많고 그리고 누군가를 내려까 그죠? 자꾸 내려 험담을 해. 선생님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은 나에 대해서 자기 존재를 더 부각시키고 우리라는 존재를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누구는 어떻다는 사람하고 친분이 두터워지면 어떻게 돼? 선입견이 생기는 거야.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편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 성격은 어떻게 되겠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인 성격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옆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격이 달라지고 품격이 있느냐, 없느냐. 어?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된다는 걸 잘 하고 선생님들이 마음속에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